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간단한 2기 소비저축 모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불확실한 미래소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한 2기 모형은 풀이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그 결론도 합리적이지만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따라서 간단한 2기 모형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좀 더 현실과 가깝게 변형됩니다. 그중 하나는 돈을 저축하는 것 말고 빌릴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번 시간에 살펴볼 미래소득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2기 모형의 경우 현재와 미래라는 두 가지 시점이 있는데,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을 알고 있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소득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는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미래의 일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미래의 소득은 현재보다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래 소득의 불확실성 문제를 보다 현실과 가깝게 반영하기 위해 불확실성이 있는 2기의 소비저축 모형에서는 미래소득이 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합니다.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미래소득을 YHT 플러스 1, 현재보다 낮은 수준의 미래소득을 YLT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하며 각각 P와 1-P의 확률을 가진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미래소득이 불확실하게 되면 현재 시점의 소비를 미래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다시 말해 U'Ct는 U'Ct 플러스 1을 고려하는 A의 최적화 전략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A의 미래소비가 미래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보다 미래소득이 증가했을 때의 미래소비는 다음과 같은 제약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CHT 플러스 1은 YH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곱하기 ST. 여기서 CHT 플러스 1은 미래소득이 높을 때의 미래소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보다 미래소득이 감소했을 때의 미래소비는 다음과 같은 달라진 다른 제약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CLT 플러스 1은 YL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ST. 여기서 CLT 플러스 1은 미래소득이 낮을 때의 미래소비입니다. 미래소득이 불확실할 때는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값에 근거하여 최적화를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래소득의 기대값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미래소득의 확률 P를 곱하고 낮은 수준의 미래소득의 확률 1-P를 곱한 다음에 더한 값으로 다음 식과 같습니다. 2의 YT 플러스 1은 P 곱하기 YHT 플러스 1 더하기 1-P 곱하기 YLT 플러스 1. 여기서 2는 기대값을 뜻하는 expected valu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미래소득의 기대값으로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 예비적 저축 효과에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미래소득이 불확실해지면 미래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미래소비도 불확실해집니다. 따라서 미래소비에도 기대값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래소비의 기대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CT 플러스 1은 P 곱하기 CHT 플러스 1 더하기 1-P 곱하기 CLT 플러스 1.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소비는 불확실한 미래 효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A의 전체 효용의 기대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이 U는 UCT 더하기 베타 곱하기 PU의 CHT 플러스 1 더하기 1-P U의 CLT 플러스 1은 UCT 더하기
베타 곱하기 2의 U의 CT 플러스 1. 이러한 전체 효용의 기대값을 달라진 예산 제약식 하에서 풀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있는 2기 소비 저축 모형이 됩니다. 달라진 예산 제약식에서는 현재 시점의 예산 제약식은 동일하지만 미래 시점에는 불확실성 때문에 두 개의 예산 제약식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YT는 CT 플러스 ST, CH의 T 플러스 1은 YH의 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곱하기 ST, CL의 T 플러스 1은 YL의 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ST 라는 세 개의 예산 제약식을 A의 전체 효용의 기대값에 세 개의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사용해서 라그랑지안을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라그랑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L은 UCT 더하기 베타 곱하기 PUCHT 플러스 1 더하기 1-P U의 CLT 플러스 1 더하기 람다 1 곱하기 YT-CT-ST 더하기 람다 2 곱하기 YH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ST-CHT 플러스 1 더하기 람다 3 YLT 플러스 1 더하기 1 더하기 RT ST-CLT 플러스 1. 이 라그랑지안을 CT, CHT 플러스 1, CLT 플러스 1, ST와 세 개의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로 편미분해주면 불확실성이 있는 2기의 소비저축 모형의 핵심 조건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불확실성이 없는 2기의 소비저축 모형과 비교해서 불확실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냅니다. 우선 CT로 편미분한 결과는 U'-CT-람다1은 0입니다. 다음으로 CHT 플러스 1로 편미분하면 베타 P U'-CHT 플러스 1 람다2는 0입니다. 다음으로 CLT 플러스 1로 편미분하면 베타 1-P 곱하기 U'-CLT 플러스 1 람다3는 0입니다. 마지막으로 ST로 편미분하면 람다1 더하기 람다2 1 플러스 RT 더하기 람다3 1 플러스 RT는 0입니다. 앞서 C와 관련된 편미분 결과들을 변형하면 U'-CT는 람다1, 베타 곱하기 P 곱하기 U'-CHT 플러스 1은 람다2, 베타 곱하기 1-P 곱하기 U'-CLT 플러스 1은 람다3이 됩니다. 이 결과들을 ST로 편미분한식에 넣어주면 U'-CT 더하기 베타 곱하기 P 곱하기 U'-CHT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RT 더하기 베타 곱하기 1-P 곱하기 U'-CLT 플러스 1 곱하기 1 더하기 RT는 0이 됩니다. 이 식을 다시 정리해주면 U'-CT는 베타 곱하기 1 더하기 RT P 곱하기 U'-CHT 플러스 1 더하기 1 빼기 P 곱하기 U'-CL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리고 P 곱하기 U'-CHT 플러스 1 더하기 1-P 곱하기 U'-CLT 플러스 1은 한계 효용의 기대값이기 때문에 2의 U'-CT 플러스 1로 써줄 수도 있습니다. 라그랑지안을 풀이한 결과를 정리하면 U'-CT는 베타 1 더하기 RT 곱하기 P 곱하기 U'-CHT 플러스 1 더하기 1-P 곱하기 U'-CLT 플러스 1은 베타 곱하기 1 더하기 RT 곱하기 2의 U'-CT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것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2기의 소비저축 모형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화하기 위해서 베타 곱하기 1 플러스 RT는
1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 식이 u'ct는 p 곱하기 u'cht 플러스 1 더하기 1-p 곱하기 u'clt 플러스 1은 2의 u'ct 플러스 1로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2의 u'ct 플러스 1 부분입니다. 라그랑지안을 풀이할 때는 ct 플러스 1이 없었고 높은 수준의 미래 소비인 ch의 t 플러스 1과 낮은 수준의 미래 소비인 cl의 t 플러스 1만 있었는데 갑자기 불확실성이 없었을 때의 미래 소비인 ct 플러스 1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p 곱하기 u'cht 플러스 1 더하기 1-p 곱하기 u'의 clt 플러스 1을 좀 더 단순하게 표현하고 불확실성이 없을 때의 단순화된 핵심 조건인 u'ct는 u'ct 플러스 1과 비교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표현상으로는 쓰지만 실제로 다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석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핵심 조건은 u'ct는 2의 u'ct 플러스 1이고 불확실성이 없는 상황에서의 핵심 조건은 u'ct는 u'ct 플러스 1입니다. 차이점을 찾아보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기대값을 뜻하는 2가 추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예비적 저축 모형의 핵심이고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프는 그 차이를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효용 함수에 대한 가정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효용은 소비의 양이 커질수록 더 증가하고 한계 효용은 소비의 양이 커질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효용이 소비의 양이 커질수록 더 증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10,000원을 소비하는 것보다 10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비적 저축 모형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한계 효용이 소비의 양이 커질수록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한계 효용이 소비의 양이 커질수록 감소한다는 것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10,000원을 소비하는 것과 돈이 아주 적은 사람이 10,000원을 소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10,000원을 더 소비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돈이 아주 적은 사람은 10,000원을 더 소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1억 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1억 1만 원으로 소비를 10,000원 늘리는 것은 한계 효용에 큰 차이가 없지만 10,000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2만 원으로 소비를 10,000원 늘리는 것은 한계 효용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계 효용은 소비의 양이 커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계 효용 u'ct를 기준으로 그리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되고 수학적으로는 u'ct는 0보다 작다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효용과 가정에서 하나의 가정을 일반적으로 더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정은 u'ct는 0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0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10,000원을 소비하게 되면 매우 높은 한계 효용을 얻습니다. 그리고 10,000원을 소비하는 사람이 2만 원을 소비하면 높은 한계 효용을 얻지만 그 한계 효용은 0원에서 10,000원으로 증가했을 때보다는 작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감소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감소폭도 중요해집니다. 같은 사람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소비를 증가시키면 한계 효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소폭을 보면 0원과 1만 원의 한계 효용이 100이고 1만 원과 2만 원의 한계 효용이 50이면 한계 효용은
50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수치로는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런데 2만 원과 3만 원의 한계 효용이 30이면 한계 효용은 20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수치로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이는 한계 효용의 감소폭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수학적으로는 U 트리플 프라임 CT는 0보다 크다로 표현됩니다. 그림 1은 한계 효용 U 프라임 CT 플러스 1의 그래프입니다. 여기서의 기준 함수는 U 프라임 CT 플러스 1입니다. U 프라임 CT 플러스 1은 U 프라임 CT와 같이 U 프라임 CT 플러스 1의 기울기인 U 더블 프라임 CT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기울기인 U 더블 프라임 CT의 기울기인 U 트리플 프라임 CT가 0보다 크기 때문에 U 프라임 CT 플러스 1의 기울기의 감소폭이 점점 작아지게 되어 그래프와 같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의 모양이 예비적 저축 효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은 불확실한 미래소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예비적 저축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